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기사를 내년 4월인가요? 서울시장하고 이제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시장에 관해서 지금 이제 그 안철수 이제 씨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 출마 그랬죠. 선거를 하는데 이제 출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환영한 야 대선 고려 때는 복잡하고 미묘해진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기사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각자 견해가 다르니까 이제 그 하시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출사표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육지책이라고 이렇게 이제 뭐 고사성어도 나오고 이제 사자성어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출사표라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말드리면 그래서 이제 우선 요걸 먼저 보시면 표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그런 그 각오, 그다음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적어서 임금한테 올리는 글입니다. 이게 이 표가. 그런데 이제 나가는 거죠. 여기서 출은 이제 출병을 얘기합니다. 출병. 그래서 이제 출사가 이제 사자가 여기서는 이게 우리가 알기에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1번이 스승사자예요. 두 번째는 군대 사자예요. 그래서 사단 아시죠? 군단, 사단, 여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군대 단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제 이끌고 나갈 때, 그죠? 제후나 장수가 임금에게 그 이제 출전에 앞서서 각오, 다짐, 당부의 말씀, 그죠? 승전했을 때 또 패전했을 때 그런 걸 다 생각을 해서 다짐 같은 것들을 누구한테 임금에게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한테 올리는 그런 글을 표라고 그래요. 표. 출사표 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제후나 장수가 쓰는 말인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이런 전쟁이 없으니까 어떤 거냐면 선거전이 됐죠, 이제. 선거전이 돼서 그 나올 때 이제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각오와 이러이러한 정책으로 이 선거에 임했습니다 하고 입후보를 이제 하러 나올 때 누구에게 국민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각오와 그다음에 그 약속, 정책 이런 걸로 나올 테니 나를 좀 눈여겨봐 주시고 밀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할 때 다짐의 말을 할 때 이제 그럴 때 요즘은 옛날 것을 가지고 이제 출사표라고 그러죠. 이 출사표가 처음에 이제 그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있죠.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이제 그 처음 시작된 게 제갈량이 이제 유비랑 이제 그 같이 해서 삼국을 이제 그 뜻을 이루고 그 아들 그 유선이 있죠. 아들 유선. 유선이 이제 2대 왕인데 이제 그 유비는 이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선을 두고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이제 했던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출사표는 이제 중요한 일을 행할 때 그 발표하는 그러한 문장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사표는 이제 주제가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 충성입니다. 그래서 출사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는 이런 이제 그 3대 명문장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제갈량의 출사표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밀이라는 사람의 진정표가 있고 그다음에 한유, 그죠? 한퇴지라고 그러죠. 한유의 그 제11학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양적으로 우리 이제 유림 방송에서 이제 그 출사표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교양적으로 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번 칠판을 옮겨서 한번 적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출사표라고 그랬고요. 누가 했느냐? 이게 이제 제갈량이라고 그러죠. 제갈공명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제 제갈량, 제갈공명인데 공명이 이제 호니까 제갈량이 그 2대 왕 유선한테 하죠. 유선한테. 유선 임금 2대 왕이죠. 2대 왕 유선 임금에게 전쟁을 하러 위나라를 칠자 이제 위나라랑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제 위나라를 이제 공격하러 나갈 때 제갈량이 유선한테 이제 했던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죠. 뭐냐면 이제 앞으로 정치 왕이 어리니까 정치는 이렇게 하십시오. 인재는 이렇게 등용하십시오 하는 충성의 문장입니다. 충성의 문장. 충에 해당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출사표는 그 제갈량이 유선에게 위나라를 공격하러 나갈 때 충성의 명문장이었다. 이제 이 정도 요약해서 좀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진정표라는 게 있는데 진정표, 이건 이제 진정표죠. 진정표인데 여기서 진은 이제 펼쳤다 그런 뜻이에요. 진술하다, 얘기했다. 정을, 그죠? 그걸 표한 문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이밀이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이제 출생이 되게 좀 불우해요. 어떻게 했냐면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엄마는 이제 졸지에 이제 과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해 있다가 그죠? 몇 해 있다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시집을 가죠. 개가를 가요. 개가를 하는데 이제 얘 하나를 보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개가를 했어요. 뭐 하나만 남잖아요, 그죠? 여자가 옛날에는 이제 시집을 가면 그 집안에 뭘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모한테 큰 거야. 그죠? 할머니한테 큰 거예요. 할머니한테 컸는데 이제 이 이밀이라는 사람이 벼슬을 받았어요. 벼슬을 이제 받았는데 벼슬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마음상. 왜냐하면 인생은 유한해서 조모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나를 아버지가 일찍 죽고 엄마가 개가를 해서 나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하신 그 할머니를 위해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벼슬을 내리는 것을 사양을 하고 진정표를 써서 제가 사정이 이와 같아서 제가 할머니를 조모를 모셔야 되니 제가 왕명을 거역하면 죽음이죠. 옛날에는 지금하고 달라요. 그래서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조모에 대한 나를 살려주고 키워준 조모에 대한 그 효를 좀 다함입니다. 그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곡하게 썼는데 그것이 천하의 명문장이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중국 3대의 그 명문장 중에서 충성 그러면 출사표, 효도 그러면 진정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효에 관한 겁니다. 효. 그래서 교양적으로 그냥 이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출사표와 진정표가 있었다. 하나고 그 다음에가 제 12랑문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아, 제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제문. 제사를 지내는 문장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문장. 그러면 요 12랑이 궁금할 거예요. 그죠? 12랑이 뭐냐면 요 랑자가 첫째가 1번 사내, 두 번째 남편, 낭군 들어보셨죠? 남편. 그다음에 남편, 세 번째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요걸로 쓰인 거야. 아들로. 그래서 이것을 지은 사람은 한유예요. 한유. 우리는 한태지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대문장가죠. 한유인데 이 한유의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가 12번째 아들이야. 12번째 아들. 그래서 11랑이야. 12번째 아들이야. 조카가. 그래서 이 조카하고 자기하고 정이 제일 많이 통했어. 제일 친했어. 그래서
아무리 대문호면 뭐하고 잘 나가면 뭐해. 그죠? 인간적으로 외로우면 외로운 거지. 그지? 근데 12번째 조카하고 제일 친했어. 그러니까 그 조카 아들이 12번째 아들인데 조카하고. 근데 이 아가 그 요절을 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 조카가 요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세상에 있어서 너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네가 어린 나이에 가버리니 내 마음이 빈 곳이 정말 너무하구나 해가지고 얘를 위해서 제문을 쓴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적 바탕을 이용해서 제문을 쓴 거야. 그래서 제문인데 12번째 아들, 자기한테는 조카예요. 서열로. 근데 12번째 아들이라는 걸로 해서 제문을 쓴 거야. 제11학문. 그래 이거는 뭐냐면 형제 간의 우애에 관한 거야. 우애에 관한 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적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출사표는 충성에 관한 거예요. 신하와 임금에 관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모가 아니고 물론 조모지만은 이거는 효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형제들 간의 우애에 관한 거야. 그런데 이 문장들이 간곡하고 진정성이 다 있고 또 문장 자체도 명문장이라 이것을 중국의 3대 산문, 3대 명문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저런 이제 신문 기사를 보고서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보지만 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출사표, 진정표, 제11학문을 이렇게 이제 한번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고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것이 이제 여기 고육지책이라고 해 나왔어요. 고육지책이면 이제 자기 몸을 괴롭혀서 예를 들어서 몸을 뭐 병신으로 만들었다든가 옛날에 그런 게 있죠. 병신으로 만들었다든가 또는 이제 어딘가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좋게 이제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고육지책에 악수라고 또 나왔어요. 악수는 이제 잘못된 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육지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육신을 괴롭히는 거죠. 거기서 나온 꾀라는 얘기죠.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육지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고육지책도 되지만 요걸 빼셔도 돼요. 고육책이라고 해도 돼요. 고육책이라고 해도 되고 요 책 대신에 요렇게 해도 돼요. 요거는 이제 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계책을 좀 마련하자. 계책. 그럴 때 요거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계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고육지책 하나, 고육책, 그 다음에 고육지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괴롭혀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해서 또는 괴롭혀서 만들어낸 대책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는 저 이름을 여기 요 이름을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실 건데 병역 문제를 이제 옛날부터 이제 시끄럽게 이제 그 됐던 그런 이제 젊은 사람 이제 연예인이죠. 그래서 이제 유승준 영상이 논쟁이 됐다, 후끈하다 이제 막 핫 이슈로 이제 떠올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핫 이슈로 이제 떠올랐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조두순도 12년인데 이것도 VS 이제 나왔어요. 대한민국 뭐 기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대립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대립돼 있다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기사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갑론을박이 또 나왔어요. 그죠? 갑론을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마녀사냥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뭐 저희들이 이제 뭐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고 여지껏 사회 문제가 되어왔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더라도 일단 갑론을박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공격인데 반박한다는 거죠. 반박. 요게 요거예요, 요거. 요게 이제 뭐냐면 앞에 나온 것을 반대하는 말로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반박이.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갑을 잘 아시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논리적 전개를 해. 자기의 주장을 펴요.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주장을 펴. 주장이나 이제 논리를 전개를 하죠.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그렇지가 않지. 그지? 그러면서 이 앞에서 말한 거하고 반대되는 논리를 피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반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갑이 논하고 갑이 주장을 하는 걸 을은 다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우리말로 이제 간단한 말은 뭐 옥신각신, 그죠? 그런 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도 돼요. 그죠? 논박,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갑론을박이 이제 많이 나왔고, 갑론을박하고 이제 좀 비슷한 말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거 이제 몇 개만 잠깐 좀 볼게요. 갑론을박이 같은 비슷한 말이 그 설, 왕, 설, 네 이렇게 있죠. 말이 가고 말이 왔다 이거야, 그죠? 그럼 말이 갔는데 말이 왜 왔을까? 이 간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설왕설래. 또는 같은 말로는 이렇게도 되죠. 언왕, 언으로만 바꾼 거예요. 언왕, 언래. 그래서 이제 설을 이제 언으로만 바꾼 거예요. 언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대신에 거를 또 바꿔도 돼요. 갈 것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언왕 언래인데 언거 언래. 가고 오고. 거래 아시죠? 거래가 이거예요. 거래. 그죠? 또 왕래. 그죠? 다 아시는 말들입니다. 거래, 왕래. 그래서 요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면 설거, 설래도 말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은 되는데 쓰인 예가 없어. 말은 되는 겁니다. 예, 말은 되는데 쓰인 예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거까지는 뭐 맞는다 안 맞는다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하나 있었고, 여기 보면 마녀사냥이라고 있죠. 마녀사냥이. 요게 이제 그 중세인가요? 그 유럽에서 이제 그 정통 종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 종교를 믿는, 그게 주류가 정통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꼭 옳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정통 종교라고 자부하는 대다수의 큰 집단이죠. 그 집단이 그 소수들이 믿는 또 신앙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단 취급을 하는 거야. 저기는 마귀 집단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죽이거나 또는 추방하거나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래도 또 그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재판을 해. 재판을 하는데 대부분 거기에 걸린 사람들은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을. 불로 태워서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녀 사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녀 사냥은 무슨 말이냐? 특정인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특정인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죄를 묻는 거죠. 그래서 특정인을 죄를 씌워 그 범인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기 전에 이제 사냥이라고 그러는데, 사냥은 마녀 사냥인데, 이거하고 이제 그래서 같은 말로는 마녀 재판. 그래서 이제 마녀 재판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재판 이퀄 사냥이게 되기 때문에, 사냥이 이제 잡으러 간다는 뜻이죠. 재판을 통해서 잡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녀 재판인데, 우리들이 익숙하기에는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그리고 그냥 참고로 이 사냥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활이나 뭐 이제 도구를 가지고 이제 산에 가갖고 이제 짐승들을 잡는 걸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사냥의 어원은 산행이에요. 산행.
산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참고로 그냥 뜻이 좀 바뀌었는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양은 볼 뜻은 그럼 뭐냐면 수렵이죠, 수렵. 수렵. 그래서 수렵이라는 것을 한번 좀 써드릴게요. 이제 요게 들어가죠. 여기 이제 짐승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 요게 이제 수렵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엽수 또는 수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총을 갖고 이제 사냥을 하지만, 옛날에 이제 주로 이제 활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뭐 함정 같은 걸 파가지고 사냥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이제 마녀 사냥이라고 그랬는데, 사냥은 산행에서 사냥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그다음에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죄를 씌워서, 마녀라고 죄를 씌워서, 그죠? 이단아라고 죄를 씌워서 범인으로 몰고 가는 거. 결국 희생양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 사냥은 결국은 희생양을 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말풀이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녀 재판을 통해서 마녀 사냥을 했다는 그런 거하고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진짜 사냥이라는 말은 그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짐승을 잡으러 갈 때 그때 쓰던 말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기사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특정인에 대해서 이제 그 서울 출마 해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사표, 그 다음에 고육지책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가 좀 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제 유승준 씨에 관한 거, 그거 이제 그 갑론을박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 그 마녀 사냥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어휘다 또는 뭐 사자성어다 이런 것들을 좀 키워드로 생각을 해서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